여기 나와 있는 차트는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얘를 그냥 어떤 투자 종목으로 보지 않고요. 얘를 통해서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이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어떠한 눈으로 보고 있는지 국내 시장을 그리고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 요약을 한번 해드리면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삼성전자가 너무 좋은 회사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의심은 할 게 없죠. 좋은 회사이긴 한데 늘 투자의 관점에서는 더 좋을 게 있냐를 물어봐요. 혹은 여기서 갑자기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 없어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당장의 현재의 상태나 어떤 실제보다는 앞으로 미래의 어떤 기대감들을 혹은 불안감들을 반영하는 게 주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 분기마다 삼성전자는 본인의 가치를 증명을 해내는데 주가는 그렇지 못해요. 이 말은 즉슨 계속 증명을 해내고 해내도 아무리 우수한 상태임을 인증을 해도 시장에서는 더 많은 기대감을 갖고 더 많은 요구사항들을 늘어놓는다는 겁니다. 뭐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없어?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위에 물려있는 물량들이 뿜어내는 힘입니다. 삼성전자가 2021년 1월 달에 고점을 찍었어요. 근데 요때 당시에 아시다시피 동학개미 운동이라 하면서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무슨 카페도 되게 많았고 무슨 밴드도 많았던 걸 기억하는데 지금 다 사라졌죠. 이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되면서 처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하루에 막 3, 4%, 만유리도 5% 움직이는 걸 보면서 매일매일 오르니까 이게 원래 삼성전자의 모습이라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주식 1년만 하셔도 알겠지만 삼성전자 하루에 많이 움직여야 1%잖아요. 뭐 0.5% 움직이고 1.5% 움직이고 요 안에서 노는 종목인데 요때 좀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여기 물리게 돼요. 뭐 크게 보면 요 정도 물린 거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요 정도 그냥 물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때 당시에 주가가 막 96,000원대였는데 지금 66,000원이니까 고점 대비 뭐 한 54% 정도? 34% 정도 빠졌네요. 그럼 일단 얘가 뭐 그렇다 쳐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얘를 어디서 팔아야 되고 어디서 사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는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파란 선. 이게 저항입니다. 이게 이 윗매물대가 요 가격 올면 나는 본전이다. 라는 그런 가격대예요. 저항은 굉장히 명확하게 있습니다. 다만 얘는 지지선이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막 뒤죽박죽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여기가 바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고요. 글로도 뭐 칼럼으로도 여기 바닥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여기가 바닥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넌센스입니다. 뭐 지지가 뭐 어떤 일정한 패턴이라도 있어야죠. 아니면 이 회사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정확히 가능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얘가 여기가 지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지지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이게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나온다 한들 저는 이 반등 이후에 눌렸을 때 아래 한번 찍을 것 같습니다. 57,600원과 63,000원 사이, 요 아래 가격대를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얘가 지금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들에서 삼성전자가 성장을 못했을까요? 아니면 뭐 실적이 악화됐나요?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얘가 반등이 나온다 한들 삼성전자의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돼서일까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은 일단 삼성전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려면 이 저항을 깨부술 만한 엄청난 이벤트가 호재가 나와가지고 뚫어준다 라고 하거나 혹은 지금 여기 이게 애매하게 형성되어 있는 지지선들을 다 깨부술 수 있을 만큼 어떤 잠깐의 악재를 내보내면서 주가를 뺀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결국에는 여기 한번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이 과정이 지금부터 쭉 내려가는 과정도 있겠지만 뭐 일시적 반등이 나온 다음에 떨어지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떨어지는 이 타이밍상 그러니까 매수를 해봄직한 가격이 오는 시기는 7월과 9월 사이라고 봅니다. 혹은 9월과 11월, 7, 8, 9, 10, 11월
연말이 돼가지고 기회가 한번 올 것 같아요. 반도체를 사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반도체를 사야 된다라고 사야 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말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지금 보유하지 않고 그때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이 사는 거고요. 이 순간이 되었을 때 사는 사람이 있다면 파는 사람도 있겠죠. 팔고자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이거 조롱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내려왔으면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여튼 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애써 괜찮은 척 버티고 있지만 얘네들은 지금 뭐 방향성이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저항은 확실한데 지지 가격대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애매하게 버틸 바에는 한번 그냥 시원하게 빼고 가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 주고 이렇게 안 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횡보를 하잖아요. 예전에 삼성전자가 횡보를 한번 하기 시작했을 때 기본 3년에서 5년 갔습니다. 이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겠죠. 차라리 움직일 거면 확실하게 쫙 빼가지고 나갈 사람 나가고 들어올 사람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시세를 형성하는 게 낫습니다. 저의 삼성전자에 대한 생각은 이래요. 저는 얘를 어차피 종목으로 접근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바라보는 거는 연말 돼가지고 바이든이 중간 선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걔가 지금까지 한 게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트럼프는 노이즈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 사람을 좋아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초기에 약속을 했던 것 중에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대로 가면 일단 중간 선거에서 욕 뒤지게 먹고 떨어져요. 근데 이건 지난 미국 대통령들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행동들인데요. 아무래도 최강대국이고 군사력도 있다 보니까 얘네는 자기네가 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부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전쟁을 크게 일으킨 적도 있었고요. 전쟁이 아니라면 약간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약간 비유를 하자면 이거죠. 내가 학급 짱이에요. 학급 짱인데 30명이 있는데 약간 분위기가 애매해요. 그럼 제가 일단 으름장을 놓는 거죠. 막 소리 지르고 옆방 가가지고 난리치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늘 이래왔어요. 약간 무슨 동네 삼류 양아치 마냥 본인들이 제대로 못하는 거를 약간 분풀이 하듯이 주변 국가들 풀었습니다. 지난번 2016년, 17년도에는 트럼프가 중국에 그랬었죠. 당시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꽤 많은 피해를 볼 뻔했습니다. 실제로 걔네가 대놓고 중국한테 너네 관세 얼마 때릴 거야, 뭐 반동핑 조세 때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는 너무 대놓고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에게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거 너네한테 다 하는 거니까 중국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구실을 만들었던 거죠. 제가 보기에는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8, 9월달이 될수록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옵니다. 큰 위험이 같이 올 거고요. 큰 기회도 올 겁니다. 반도체 시장을 겨냥한 미국의 견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이 돼가지고 이 미국의 어떤 칼춤을 보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오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변동성이 극대화될 겁니다. 그때 누군가는 반도체를 손절할 거고요. 지난 한 1, 2년 동안 가져왔던 거 손절할 거고요. 누군가는 그때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변곡점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죠. 이제 뭐 여기까지가 한 9월달 연말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까지 이거 쭉 오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좀 약간 대충 흐르다가 요때 아래로 빵 떨어지면 요때 매수할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요때 추세를 딱 돌파시켜가지고 매수할 기회를 주거나 어쨌든 탑승기를 주는 구간이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는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빠지는 형태로 탑승기를 준다라고 한다면 관세 얘기가 나오겠죠. 중국 관세 때리면서 우리나라한테 같이 오는 거. 혹은 이게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냐? 지금 대만 TSMC가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기도 하고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묘한 존재예요. 얘네 없어지면 삼성전자 좀 힘들긴 한데 얘네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경쟁이 과열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사업 분야가 완전히 겹치진 않는데 얘네의 수요가 삼성전자와 나눠 먹는 그런 구조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 대만 놓고 미국과 신경전을 벌여요. 미국한테 중국이 야 너네 이거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고 미국은 그런 게 어딨냐 너넨 걔네 그만 괴롭혀라
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한번 견제를 하고 신경전을 한다 했을 때 대만을 감싸주거나 아니면 오히려 견제할 수도 있겠죠. 갑자기 대만이 중국 편에 붙어요. 그럼 미국은 대만을 족칠 겁니다. 그러면 TSMC가 자연스럽게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 업계 내에서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뜰 수도 있겠다. 이게 좀 가능성은 낮은데, 얘가 한 30%라면 얘가 한 70%인데 관세 때려 맞을 가능성이, 여튼 뭐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경우의 수이기도 합니다. 여튼 11월 8일 날 있을 미국 중간 선거를 대비하여 어느 정도 저는 이 반도체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그 변곡점 구간에 들어갈 생각이에요. 네, 삼전을 사지 않고 다른 종목 살 수도 있긴 한데 11월 8일을 전후로 한 제가 볼 땐 최소 4주 전에는 준비를 해야 되고요. 10월 초 정도 혹은 좀 빨리 준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8월 달 정도에는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돼야 되고요. 8월까지. 요때 이제 반도체에서 내가 어떤 종목들을 접근을 할 건지 이걸 좀 고민해 본직한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여기다 제가 그래도 좀 남겨놓은 게 있는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히토류를 접근한 것도 괜찮아요. 히토류 말고도 대두 관련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중국이 무역 전쟁할 때 너네한테 이거 안 줘 했던 게 얘네거든요. 아, 미국 너 나한테 왜 그래? 나 이거 안 줘 이래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관련주들이 뜨곤 합니다. 뭐 저는 이미 그걸 익절해가지고 지금 없긴 한데 뭐 티플렉스 있고요. 유니언 머티리얼주 있고요. 딴 거 뭐 있죠? 뭐 등등 있긴 한 저는 얘네 둘밖에 안 해요. 잘. 얘네가 제일 거래량 많이 터지고 움직임 제일 확실해가지고 이거는 뭐 회사를 딱히 보고 들어가진 않아요. 그냥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테마주 매매 하듯이 어차피 단타하고 끝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해드린 이유가 반도체를 매수를 한 다음에 반도체 업계가 아래일지 위일지 모른다 했잖아요. 근데 히토류는 상황이 무역전쟁으로 갔을 때의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 얘가 무역전쟁으로 가면 얘가 오를 거고 얘가 떨어질 겁니다. 반도체가. 그럼 얘 오른 걸로 익절해가지고 얘 사면 되거든요. 서로 약간 해칭하는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었는데요. 제가 원래 이 시즌에 알레르기가 좀 심해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좀 아파요. 사실 누가 댓글로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뭐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보이냐는데 아픕니다. 근데 아픈 것도 있었고요. 저는 이제 장이 안 좋을 때 머리도 자르고 운동도 좀 더 하고 그래서 술도 평소보다 더 먹습니다. 좀 즐겼어요. 좀 즐기고 힐링 좀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시간이 좀 지났네요. 어차피 이렇게 이벤트가 막 다가오고 있는 건 없어가지고, 음, 일단은 지금 당장 2차 전지 시장 쪽이 뭐 급한 게 없어가지고, 여유를 부려봤고요. 제가 사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유튜브 커뮤니티랑 뭐 이런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카톡방을 만들면 막 광고 엄청 들어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신분이 어느 정도 인증이 된, 실명 인증을 굳이 하지 않겠지만, 본인의 어떤 신분이 홍보하고 광고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인증을 한 다음에 만든 어떤 소규모 채팅 가능한 그런 플랫폼을 이용할까 생각 중입니다. 추후에는 저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세미나 같은 것도 제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초청해서 할 수 있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요. 이에 대한 의견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